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노물로스 티저 예고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에이리언 노물로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에이리언 노물로스 지금 시작합니다. 에이리언 노물로스는 페데 알베르즈 감독이 연출한 SF 호러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세계관을 확장하는 작품인 만큼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오늘은 에이리언 노물로스 티저 예고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에이리언 관련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준으로 2024년 3월 21일 새벽, 에이리언 노물로스의 공식 티저 예고편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수많은 영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이란 프랜차이즈 작품이 폐쇄된 공간 안에 공포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창조한 에이리언 1편 또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공포 호러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에이리언 스타일의 작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에이리언 노물로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1편과 2편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 was the position? 6550-99.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리지널 에일리언 시리즈 1편과 2편 사이의 시점을 다루고는 있지만 에이리언 노물로스는 그 영향권 아래에서 독립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o way to be sure. The organism. 유튜브에서 공개된 에이리언 노물로스 티저 예고편 속에서는 20세기 폭스 공식 틱톡 계정에서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0세기 폭스 공식 틱톡 계정에서 공개된 티저 예고편 속에는 빨간색 우주복을 착용한 웨이랜드 유타니 연구진들이 어떠한 물체를 옮기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죠. 수많은 에이리언 팬들은 이 물체가 바로 빅챕이라는 제노모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과연 제노모프 빅챕은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빅챕은 에이리언 1편 속에서 등장했었던 제노모프로 불려지고 있으며 노스트로모의 승무원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존재입니다. 오직 한 마리의 제노모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관객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캐릭터가 바로 빅챕인 것이죠. Dallas? Dallas? 우리나라 말로 빅챕을 부르자면 거대한 녀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리언 1편 촬영 당시 감독과 제작진이 별명으로 사용했던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영화를 기념하는 피규어 시장에서도 빅챕이란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맞춤법이 어려운 제노모프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빅챕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영화 에이리언 1편 속 안드로이드 로봇 애쉬는 케인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I mean, it's like a man. It's big. Kane's son.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전통성을 가진 최초의 제노모프가 영화 팬들의 추측대로 에이리언 노물로스에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 속에서 케인의 아들로 태어나 거대한 제노모프 성체로 자라난 빅챕은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은 캐릭터였습니다. You still don't understand what you're dealing with, do you? Perfect organism. 노스트로모호의 마지막 생존자 엘렌 리플리는 케인의 아들 빅챕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불태워버리게 되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공허한 우주를 떠돌게 된 빅챕이 웨이랜드 유타니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 수많은 영화 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루머가 아니라면 꽤 괜찮은 이야기 구성일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에이리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챕을 다시금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스토리라인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랜드 유타니가 완벽한 유기체 빅칩을 손에 넣게 되면서 여러가지 실험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예상 스토리는 그들이 빅칩의 시체 속 유전자를 사용해 데이비 8세대처럼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상 스토리는 죽은 줄 알았던 빅칩이 실험실에서 깨어나게 되면서 다시 학살을 벌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아마도 우리 관객이 영화를 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웨이랜드 유타니의 실험실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시작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웨이랜드 유타니의 실험실이자 거대한 우주정거장이 바로 영화의 부제목인 로물루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빅칩이 살아있었다는 가정하에 로물루스 정거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에이리언 로물루스 티저 예고편 속에는 엄청난 숫자의 페이스허거가 주요 등장인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R을 일컫는 오보모프를 낳을 퀸의 존재 없이 어떤 형태로 빅칩은 R을 만들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에이리언 1편 감독판에서는 극장판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추가하면서 제노모프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바로 빅칩이 붙잡혀갔었던 노스트로모호의 선장 달라스가 에이리언의 R, 오보모프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에이리언 2편에서 본격적으로 퀸이 등장하면서 R을 낳을 수 있는 생명체로 처음 묘사가 되었는데, 수많은 시간이 흐른 에이리언 4편에서는 R을 만들어내기 위해 퀸을 부활시키고자 하였죠. 에이리언 1편 감독판에서는 새로운 둥지를 틀고 R을 낳을 수 있는 퀸의 존재 없이도 오보모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정이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서 다뤄진다면, 세계관 설정 오류가 아닌 제노모프의 새로운 생존 방식이었음을 관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노모프의 성체였던 빅칩이 로물루스 정거장 실험실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숙주로 삼게 되며 입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이 고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굳이 에이리언의 시작점이었던 LV-46 위성의 등장 없이도 얼마든지 극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에이리언 1편 감독판에서 나왔던 설정이 부활한 작품이 있다면, 에이리언 1편과 2편 사이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게임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인 것입니다.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은 엘렌 리플리의 딸 아만다 리플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솔 게임입니다. 우주정거장을 장악하게 된 제노모프를 피해 우주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만다 리플리가 회사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캐내는 작품이기도 하죠. 에이리언 세계관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려낸 게임 아이솔레이션이 에이리언 로물루스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노모프의 R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에이리언 감독판의 설정을 따르면서 원작에 대한 존중을 담아낸 작품이기도 하죠.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감독 페데 알베르즈는 전편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 개별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강조하면서 에이리언을 본 적 없는 관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하였죠. 무엇보다 에이리언 세계관을 통틀어 전반적인 영화적 설정의 디테일이 전부 살아있을 것이라고 영화를 연출하게 된 페데 알베르즈 감독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북미 기준 2024년 8월 16일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저 예고편 속에서 느꼈던 희열만큼 좋은 작품으로 팬들의 곁에 와주길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리언 로물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